이번엔 서양 조경사 중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는 크게 종교로 나눠 보면 크게 두 개의 종교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유럽의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이렇게 크게 두 개입니다. 이건 빼죠. 이 시기는 신이 전부 다였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신 위주로 돌아가고 그 신의 의지를 벗어나면 죽일 사람인 거죠. 완전 이 신 밖에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요. 전쟁도 되게 많고 그 당시에 이제 서구에서 엄청나게 큰 힘을 이루었던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큰 세력을 가지고 서로 계속 싸우게 됩니다. 백년 전쟁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싸우고 이러니까 성이 발달하고 그 수도원 안에서도 안 내부에서만 뭔가 잠깐 뭘 하게 되는 그런 정원들이 되게 되죠.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할까, 정원이 조경 문화적인 암흑의 시대이다. 이 천년이나 가까운 시기였지만 아무것도 발달하지 않은 암흑의 시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 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문화가 크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수도원 정원이랑 성관 정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정원이 이제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뭐 기독교가 이제 모든 데 영향을 다 미치고 있죠. 그래서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일종의 수도원 같은 곳이었고, 여기서 수도승들이 이제 그 신을 믿는 그런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뭐 그런 문화가 되죠. 그래서 이 수도원이 많이 생기니까 수도원 안에 정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 그림을 보면 좀뭐 애매한데 다른 그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요 그림이 이제 그 중세 수도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요런 모습이 이제 로마에서도 좀 비슷하긴 한데, 로마 주택이 바깥쪽에 이렇게 회랑이 있고, 회랑이 좁고 긴 복도가 회랑이라고 했죠. 이렇게 회랑이 둘러싸고 있고 천장은 뚫려서 속은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정원. 이게 수도원 정원의 모습입니다. 수도원 정원은 이렇게 만들어진 정원을 4분할을 합니다. 4개로. 그래서 여기에 3, 4, 1, 2, 3, 4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눠지죠. 그리고 이 정원은 사방이 막혀 있는 정원이기 때문에 닫힌 정원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클로즈라고 해야 되나? 클로스 가든이라고 부릅니다. EARDN 클로스 가든. 요거 클로이스터라고 불리는 말은 이제 클로즈랑 같은 의미예요. 요거 아마 이게 영어로 넘어가면서 단어가 바뀌게 된 것 같은데, 원래 기원이 클로이스터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닫힌 정원이 수도원 정원의 이제 독특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고, 방금 봤죠? 회랑으로 그림 어디 갔지? 회랑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중정이다. 중정은 안쪽에 있는 안뜰이라고 있죠. 안뜰. 이거 보면 완전 그 뭐라 하지? 그 건물 안에 있죠. 그래서 이건 안뜰에 포함되니까 중정이 맞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천국이다. 나름 뭐 외부로부터 안전한 곳이니까 천국의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개로 구획하였다. 하나, 둘, 네 개로 구획했죠. 이렇게 탁 쪼개서 네 개로 구획을 했죠. 그다음 왜 이렇게 어렵나? 자, 그 다음에 자급자족을 위해서 약초, 채소, 과수 등 키우는 실용적인 측면이 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급자족을 했을까요? 이 시기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봉건주의, 좀 있으면 봉건주의가 나올 건데, 영주들이 땅의 지배권을 가져요. 뭐랄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영지 가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그 영주 죽이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그런 권리를 받는 거예요. 봉건주의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움을 많이 하겠죠. 전쟁이나 칼 맞고 이렇게 다친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초를 키워야 됩니다. 약초를 키워야 되죠. 뭐 허브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겁니다. 상처를 회복하기 위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채소를 먹지 않으면 사람은 아프게 돼요.
채소에는 이제 각종 미네랄이랑 멀티 비타민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 고기만 먹어서는 이게 충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채소를 먹어야 되고 과수가 달달하잖아요. 달달하죠. 그때 뭐 솔직히 말해서 설탕이나 이런 게 있었겠어요. 설탕은 저 뭐랄까 남아메리카 지역이 열리고 나서 설탕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탕수수라든지 인도랑 교류하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인도 맞나? 인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달달한 맛을 느끼려면 과수를 결국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에서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키우는 뭐랄까 실용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키우긴 좀 그러니까 이 닫힌 정원 안에서 클로이스트 가든 이 닫힌 정원 안에서 구역을 4개로 나눠서 나름 장식적인 의미를 줬기 때문에 어, 메인은 실용적인 거지만 각 메인은 실용적이지만 그나마 장식이 조금 들어갔다. 그게 클로이스터 가든, 클로즈 가든, 닫힌 정원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된 정원으로 수도원 정원으로 성갈 수도원. 이 성이란 말은 세인트란 뜻입니다. 세인트, 세인트 갈 그러니까 아마 갈이라는 사람을 모시는 그런 수도원이 되겠죠. 체르토사 수도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수도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봉건제도 아까 전에 했죠. 봉건제도가 생기면 이제 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나의 재산을 지켜야 되거든요. 귀족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성을 중심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그 안에 성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만드는데 하이델베르그 성이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성 안에 잔디밭을 이렇게 만듭니다. 잔디가 그래도 흙보단 나아요. 흙에 이제 막 먼지 날리고 이렇게 하고 말이 밟고 지나다니고 이런 거를 잔디는 이제 그렇게 타밥에 강하거든요. 버텨주는 겁니다. 그리고 미로 정원 도피어리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건 다시 돌아와서 보는 건데 요 비내 공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네이버 블로그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나중에 따로 공부할 거면 이거 보고 공부하기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요것도 회랑식 정원이 수도원 정원의 모습인데 이 회랑이란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좁고 긴 복도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있죠. 이렇게 4분면 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닫힌 정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클로이스트 가든이라고 부르죠. 꽉 막힌 수도원 안쪽에 유일하게 트여 있는 장소였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성관정원 유래했다. 실용원으로 이제 채소원을 이렇게 키웠다. 뭐 이런 말이 있네요. 자, 채소 가든 키웠다. 말이 되어 있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뭐 이거는 뭐 다 수도원이랑 마찬가지죠. 자, 미로정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원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전에 성관정원에서 유명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관목이겠지만 사철나무 같은 종류일 건데 이 관목이 사람 키보다 높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길을 나오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토피어리는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서 다듬는 거죠. 주먹이랑 회양목 많이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사람이랑 동물 같은 모양은 잘 없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뭐 있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밭까지 해서 여기 성관정원은 잔디밭, 미로정원, 토피어리 요 세 가지가 아주 메인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고 그 대표적인 성으로 하이델베르그 성이 있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슬람입니다. 중세에도 다른 종교의 대두였던 이슬람이죠. 솔직히 그 당시에는 유럽 쪽에서는 이슬람하고 그 기독교의 큰 싸움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슬람교가 그 한때 엄청나게 크게 부흥을 하면서 스페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스페인이 어디 있냐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중해가 시작되는 요 아랫부분 여기가 스페인이죠. 그 전에 에스파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그라나다라는 지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봐두셔야 돼요. 두셔야 약간 좀 그렇죠. 잘 봐둬야 돼요. 자, 이슬람교가 일단 사라센 민족이라 불리는 이 아랍 민족이 엄청나게 크게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특정 시기에 이 7세기 시기에.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를 타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알제리 타고 이렇게 건너와서 여기로 이제 싹 이 지역이 어디죠? 바로 스페인 지역입니다. 이 스페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더 위로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춥거든요. 그 알프스 산맥 있고 그러니까 추우니까 올라가진 않고 여기 따뜻한 지역에서 점령을 해서 이제 쭉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슬람교 문화권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종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민족만의 고유 종교를 인정해줘요. 단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 종교를 믿는 세금을. 그러면 그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종교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종하면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래 기독교 여기 로마 요 비잔틴 제국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요 지역이 다 이제 전부 다 기독교 지역인데 요 기독교 지역 여기 포함해서 다 기독교 지역이겠죠. 여기는 기독교 지역의 문화권이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 다시 돌아와서 요 부분 뭐랄까 요 지역 요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요 지역이 중요한 겁니다. 요 지역이 섞이거든요. 아래쪽은 이슬람 문화가 많이 섞이게 되고 위쪽은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슬람이 이제 빠져나가기 전까지 사라센 민족이 빠져나가기 전까지 오랫동안 그 종교 문화가 섞이게 되는데 그 끝까지 버티던 지역이 그라나다라는 이 남부 지역이거든요. 여기에는 아람브라 궁정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궁전들 그리고 밑에 이슬람 종교에서만 많이 나오는 뭐라고 할까 그 붉은 벽돌들 그리고 사라센 지붕들 사라센 지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끝은 이렇게 뾰족한데 이렇게 생긴 지붕이 사라센 지붕이에요. 이런 궁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지역이 매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독특한 그런 지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말이 많죠, 쌤이. 길게 하면 다 못하지 싶은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섞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슬람 정원에서 볼 거는 이란, 스페인, 인도 이렇게 되는데 이란은 통으로 빠집니다. 쌤도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것도 분명한 하나의 문화권인데 아마 스페인이랑 섞여 있는 유럽을 보면 되니까 빼라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게 추측은 해봅니다. 아까 전에 봤던 그 그라나다라는 지역에서 아람브라 궁전이 매우 대표적인 이슬람 정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붉은 성이라는 아라비아어기 때문에 적색인 벽돌이 이제 많습니다. 종교의식이 뭐 이것저것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아람브라 궁 옆에 이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궁은 뭐라고 하죠? 그 뭐라 할까? 정식 궁전이 아닙니다. 아람브라 궁이 왕이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통수권을 가지던 그 뭐랄까 그 뭐라 하지? 그 사람들 이슬람교에서 가장 힘이 센 그런 사람들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넘어가죠. 그거는 생각나면 다시 하도록 하고 그 사람이 머무는 전궁이 아니고 이궁은 왕의 별장 같은 개념입니다. 왕의 별장 이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여름철에 머물렀으니까 시원한 곳이겠죠. 헤네랄리페라는 이궁이 그래서 헤네랄리페는 전궁이 아니고 이궁입니다. 여기에 이제 물길이 많은 중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정은 안뜰이겠죠. 안뜰이 있는데 이 중정은 건물 입구에 이르는 양쪽에 늘어선 분수들이 아치 모양을 이루면서 분수들이 서로 아치 모양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확대해 보도록 하죠. 요즘 교과서는 화질이 되게 좋아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물길이 타고 흘러가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슉슉슉슉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분수들이 아치 모양을 이룬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흰벽 그러니까 아람브라 궁은 붉은 벽을 썼는데 여기 흰벽이에요. 흰벽 그리고 분수의 물보라 뭐 아케이드의 그늘 아케이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고 그리고 식장꽃 좌우에 그렇죠. 여기 양쪽이 다 꽃 심어놨죠. 수목의 향기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상에서 현실에서 보기 힘든 되게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네랄리페가 물이 되게 많은 정원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슬람교인데 물을 많이 썼다. 스페인 지역이다. 이렇게 하면 헤네랄리페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인도입니다. 인도도 이제 고들만의 독특한 그런 정원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무굴 양식이라고 불러요. 무굴 양식. 이 인도는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보면 되겠습니다. 능묘라고 부르는 그 묘지 중심의 정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왕릉 이런 게 있잖아요. 왕릉.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나라의 왕릉은 진짜 말 그대로 무덤에 그냥 정원이 바깥쪽에 있는 거고 여기에 무덤은 좀 다릅니다. 건물이 무덤입니다. 건물이 무덤. 이 건물 타지마할이라는 이 건물 전체가 그 왕비를 그 모셔놓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되게 힘이 있었던 샤자한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신의 왕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묘지 건물이에요. 왕비를 위해서 만든 묘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전체가 묘지라고 보면 돼요. 묘지. 여기 왕비가 죽어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보면 이제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좌우가 대칭하게 되죠. 나무는 보면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무 빼내고 또 새로운 나무 심어서 키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당시에는 죽은 나무를 빼서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뭐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걸 빼더라도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시미트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자, 이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이 이제 잡혀 있는 구조이다. 자, 바그라고 있습니다. 바그는 별장과 같은 개념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것도 뭐 되게 많이 외워야 되는데 교과서에는 이렇게까지 안 나오니까 그냥 바그는 별장하고 비슷한 개념이고 바그로서 이제 샤리마 바그, 니샤트 바그, 아차발 바그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있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근세는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일쯤에 나가고 12월 2일에 뭐랄까 근현대 같이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는 90쪽까지 못 나갈 것 같네요. 우리 90쪽까지 못 나가고 86쪽으로 시험 범위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6쪽까지로 선생님이 일단 시험 범위를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여기 잘 봐도록 하죠. 잘 봐두도록 하세요. 자, 차르바그 나오죠, 여기에. 자, 차하르란 말이 이제 네 개란 뜻이고 바그는 정원이다. 바그는 별장하고 좀 더 비슷합니다. 하여튼 뭐 정원이나 별장이나 거의 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됐으니까요. 자, 네 개로 분할되어 있는 정원이 되는 거죠. 차하르바그가 이슬람 정원 양식의 기본적인 형태이다.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다 비슷하게 모양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알라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차르바그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성관정원. 자, 봉건주의의 거처인 성관이 성입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정원으로서 한정된 공간에다가 건물이 지어지고 짜투리 남은 땅에다가 이제 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크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꾸미는 그 특징이 있지만 장식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수도원 정원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냥 실용만 하면 좀 그러니까 이 가급적 장식적인 측면을 좀 살리려고 했는 거고 굳이 성 안에 채소랑 과수를 만들지 않아도 키우지 않아도 뭐 사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때 장식적으로 했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뭐 근대라든지 근세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